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토바이 제작의 역사에는 매우 독특한 오토바이가 설계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양산에 들어갔고 다른 것들은 단지 전시회를 위한 기이한 콘셉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장인들은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만든 오토바이 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독특하고 종종 전혀 실용적이지 않으며 터무니없는 설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작품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에 24개의 체인톱 엔진을 장착하는 아이디어는 어떠신가요? 꽤나 미친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의 관심을 끌만한 놀라운 드래그스터. 독일 예술가 레드거 펠트만이 만든 돌메테를 소개합니다. 크로스모토 채널 시청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세요. 이런 독특한 작품들은 절대 그 창작자의 인물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미친 기계를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들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매우 흥미로운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후자에 속합니다. 리드거 베르너 프리드리히 비렐름 펠트만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그의 전체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글자인 리드거 펠트만, 즉 브레젤이라는 예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저는 그가 독일의 예술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술가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리드거는 풍자화가이자 만화가입니다. 그의 인물에서 잠시 눈을 떼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이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독특하게 그려진 만화 속 오토바이 운전사의 이름은 베르너이고 그는 역대 가장 성공한 독일 만화 캐릭터입니다. 1000만 권이 넘는 책이 판매되었고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1300만 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레드거 펠트만이 이 캐릭터를 누구를 보고 그렸는지? 자신과 형제 안디를 보고 그렸습니다. 베르너의 삶은 배관공 견습생이자 바이커로서 많은 맥주를 마시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튜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50년대에 나온 개조된 호릭스 레지나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베르너에게 경찰과 독일 차량 안전청, 투부과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일으킵니다. 레드거 펠트만은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서판 인쇄공으로 수련을 받았고 그 후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에 레드거는 플랜스부르크에 있는 가이젤 회사에서 전공을 살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캐리커처와 만화를 그렸고 특히 상사들의 캐리커처를 자주 그렸기 때문에 1972년에 해고당했습니다. 70년대 내내 실직 상태였던 브레젤은 주로 만화를 그리며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첫 번째 베르너 캐릭터 캐리커처는 197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만화의 주요 영감 중 하나는 브레젤이 자신의 호릭스 오토바이에 개조를 가한 것 때문에 독일 차량 검사소와 경찰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던 경험, 그리고 초퍼 오토바이 애호가들과의 교류였습니다. 레드거는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열정적으로 좋아했고 평생 그 기계에 대한 사랑을 간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반항과 저항을 풍자적 캐릭터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4개의 체인톱 엔진, 이 달린 오토바이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더 초기의 개조작을 살펴봐야 합니다. 4개의 호릭스 레지나 엔진 이달린 이 오토바이와 레드 포르쉐 킬러라는 거창한 이름의 이야기는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틸에 있는 갤러리 68 클럽에서였는데 이 클럽은 홀거 헨체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젤은 바주인의 포르쉐 911을 비웃었고 헨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브레젤이 아끼는 오토바이를 전쟁 전 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남자는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헨체와 펠트만은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70년대 중반에 처음 만났고 바로 헨체가 펠트만을 처음으로 베르너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를 출판한 출판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헨체와 베르너 모두는 엔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다툼을 벌이면서 이 둘은 아마도 단순히 관객을 좀 더 흥분시키기 위해 장난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은 원래 1985년 베르너 아이스칼테 만화의 경주 챕터에서 처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만화가 큰 인기를 끌자 펠트만은 경주 일정에 대한 질문 편지를 점점 더 자주 받았습니다. 레드거는 자신의 형제 안디와
볼프강 우슬레버의 지원을 받아 오토바이를 현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볼프강이 맡았습니다. 88년이 되었을 때 레드 포르쉐 킬러가 완성되었습니다. 팀은 호렉스 레지나 레이싱 엔진 4개를 사용했습니다. 각 엔진의 배기량은 600cc이고 출력은 45마력입니다. 팀은 70년대 드렉스터처럼 엔진들을 일렬로 연결했습니다. 크랭크샤프트는 1차 체인 구동으로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토크는 할리 데이비슨의 4단 스포츠 변속기로 전달되었습니다. 엔진에도 남자들은 꽤나 고생했습니다. 강력한 캠샤프트와 개조된 점화 장치, 그리고 델 오르토 카비레이터를 장착했습니다. 호렉스 엔진 4개의 총 출력은 162마력에 달했습니다. 1985년 만화에서는 홀기와 베르너의 경주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88년에는 실제로 경주가 벌어졌죠. 그건 세기의 명장면이었습니다. 9월 4일 25만 명의 관중이 하르타놀름 비행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행사는 페스티벌의 일부로 열렸고 다양한 바이커 엔터테인먼트와 풍부한 맥주, 강렬한 음악이 있었습니다. 경주는 단 몇 초 만에 끝났고 드래그레이스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402m, 즉 4분의 1마일이 아니라 조금 더 긴 600m 구간이 선택되었습니다. 브레젤은 자신의 레드 포르쉐 킬러를 타고 잠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어를 잘못 변속하는 바람에 홀기의 빨간색 911이 그를 추월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최 측은 처음에는 최대 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 입장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지만 대형 행사에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 훼손된 화단, 약 1,500명의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2004년이 되었을 때 웨트건은 또 한 번의 경주와 축제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의 여성 레이서 크리스티나 수러가 자동차로 그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다브트 아우디 AS400. 그리고 바로 이 경주를 위해 브레젤의 아이디어로 돌매트 오토바이가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레드 포르쉐 킬러처럼 여러 엔진이 있었지만 독일인들은 더 미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돌마르 PS7900 체인톱 엔진 24개를 사용했고 이 엔진들은 오토바이 양쪽에 고르게 배치되었습니다. 양쪽에 각각 12개씩, 6개씩 2열로 배치되었습니다. 각 체인톱 엔진은 79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배기량은 1896cc가 되었습니다. 멀티엔진 오토바이의 총 최대 출력은 170마력이고 토크는 130Nm입니다. 각각의 체인톱 엔진들은 벨트 드라이브를 이용해 3개씩 그룹으로 연결되어 총 8개의 모듈을 형성합니다. 이 8개의 모듈의 분리해서 더 강력한 벨트를 통해 힘이 할리 데이비슨의 5단 변속기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는 뒷바퀴로 전달됩니다. 주목할 점은 레드거 펠트만이 단순히 엔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약간의 개조를 거쳐 전체 체인톱을 오토바이에 장착했지만 바와 체인은 제거했습니다. 각각의 체인톱은 기본 원심 클러치를 통해 회전력을 전달합니다. 프레임은 내부에 복잡한 벨트 분리 전달 장치를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300kg짜리 기계는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24개의 체인톱을 동시에 시동할 수 있는 단일 시동 장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경주 전에 몇 명이 각각의 체인톱을 하나씩 시동시키는데 이로 인해 점점 커지는 윙윙거림이 귀를 찢는 굉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마치 여러 벌목 작업반이 동시에 체인톱을 켠 것 같습니다. 자막 편집자. 2004년 9월 경주는 라우지츠링의 3일간의 토르프 록 페스티벌에서 열렸고 약 3만 명의 관객이 방문했습니다. ABT 아우디 AS400과 달메토 오토바이의 여러 번의 경주가 있었습니다. 드랙바이크는 웨드거와 그의 형제 안디가 번갈아가며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주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오토바이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메트의 이후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토바이는 펠트만 형제의 차고에 보관되어 가끔씩 대중 앞에 전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설적인 경주는 2018년 9월 2일에 열렸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여 직선 코스에서 다시 한번 빨간색 포르쉐 911과 4개의 엔진을 장착한 빨간 포르쉐의 킬러가 맞붙었습니다. 페스티벌은 다시 하르텐홀른 비행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레드 포르쉐 킬러는 안디 펠트만에 의해 몇 가지 개조가 이루어졌고 2018년 레이스에서 레드거가 홀거의 포르쉐 911을 이겼습니다. 또한 행사에서는 4개의 레이싱 트랙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모토크로스, 양산차 레이스, 다양한 묘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로그막과 술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행사는 2019년에 다시 열렸지만 오토바이 없이 진행됐고 안디는 드래그레이싱 자동차로 참가했습니다. 같은 해 슈피겔지에는 헨시가 전설이 된 자신의 포르쉐 911을 팔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24개의 체인톱으로 만든 오토바이와 4개의 엔진을 장착한 레드 포르쉐 킬러의 이야기입니다. 맥락 없이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기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웨드거 펠트만과 홀거 헨시의 이야기를 알고 만화 주인공 베르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이런 작품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건 터무니없고 이런 오토바이들은 실질적인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브레젤, 홀기,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신나게 즐기며 팬들에게도 다양한 이벤트에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 속에서 본 기계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던 경우입니다. 2026년이 되었을 때 레드거와 홀거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레드거는 75세, 홀거는 81세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감정과 사건이 가득한 화려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 동기를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로스모토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